잘 알아야 이 식품을 약이 되게 먹을지 독이 되게 먹을지가 판가름 나는 것 같은데요. 네. 역시 음식은 어떻게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보관과 손질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지금부터는 독이 되는 보관 손질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는 절대 씻지 마라인데 다 씻으라고 하는데. 보통은 씻으라고 하잖아요. 과연 무엇을 씻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네? 달걀을 왜 씻으면 안 되는 거죠, 교수님? 네, 달걀을 보관할 때 씻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서 바로 냉장고에 넣기 전에 그때 예. 보관할 때 이제 씻지 말라는 건데 달걀은 껍데기에 이제 큐티클이라는 보호막이 있어요. 이 보호막이 이제 여러 가지 미생물이나 이런 것들 못 들어가게 하는데 만약 걔를 씻으면 오염물질이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수분도 나가고 어떤 때 오염물질이 들어가기도 하잖아요. 그 보호막을 벗겼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걸 주의하라는 거고요. 우리가 달걀을 팔 때는 이제 출고 전에 이미 큐티클이 벗겨지지 않을 정도로 세척해서 나오니까 그냥 냉장에서 쓰셔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 걱정이 되신다면 그리고 난 너무 깔끔해서 그게 싫어 이러면 마른 헝겊이나 아니면 키친타월로 이제 이물질만 이렇게 이제 제거하시고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 네, 선생님 저는 이제 그렇게 보관은 하는데 오면은 바로 그냥 냉장고에 넣거든요. 근데 이제 조리할 때 이제 계란 프라이 같은 거 할 때는 한번 물로 이렇게 헹군 다음에 계란을 네, 그다음에 이제는 프라이를 보관 해요. 기간이 끝났잖아요. 그럼 씻을 때 조리할 때는 씻어도 되고요. 아. 그리고 조리 후에도 다른 조리할 때 하기 전에 한번 손을 씻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기 직전에 씻으면 그러니까 되겠네요. 보관 기간이 길어질 때는 이제 그 보호막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때 씻지 말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네. 상온에 두지 마라인데요. 상온에 두면 안 될 게 저는 이것저것 많을 것 같기도 한데 대체 뭐길래 이렇게 강조하실까요? 찬밥이요? 찬밥 왜 이런 거예요? 네, 정답을 알려드리기 전에 제가 2008년에 벨기에에서 있었던 사건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 2008년에 벨기에 20대 대학생이 그 파스타를 먹고 이제 30분 만에 통증을 느끼더니 병원에 가게 되죠. 통증을 느끼니까 네. 10시간 만에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사망을 했다고요? 네. 그래서 놀랍게도 이제 그 원인을 알기 위해서 부검을 해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그 원인이 급성 간부전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랬나 범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범인을 찾아봤더니 상온에서 5일 동안 보관했던 파스타를 데워 먹은 게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아유, 이게 식중독으로 배가 아픈 거에 더 나아가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이제 파스타를 5일 동안 놨다가 먹지는 않지만 저 이제 극단적인 일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런 거를 이제 볶음밥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볶음밥이나 아니면 파스타 같이 탄수화물이 많은 식품을 이제 그 실온에다가 오래 보관하게 되면 이제 바실러스 세레우스라는 균이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균이 오래 자라다 보면 균만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포자를 형성해서 독도 생기게 되는데요. 아마 그거를 먹고 그 독소에 의해서 급성 간부전이 생긴 거라고 봅니다. 어머, 저도 일찍 나올 때 애들 자고 있으면은 김치볶음밥 같은 거 해놓고 밀폐용기에 넣어가지고 식탁에 올려놓고 이따 데워서 먹으라 그러거든요. 절대 안 되겠네요. 네, 뭐 짧은 시간은 괜찮은데요. 저렇게 뭐 3, 4일, 하루 이틀 이렇게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밥은 상온에 오래 보관하면 안 된다는 건데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바실러스 세레우스라는 것들이 상온에서 쉽게 이제 자라게 됩니다. 근데 그 최적의 온도가 4도에서 60도 정도. 우리가 냉장고가 4도 이하고요. 그리고 온장고가 60도 이하인데 그 냉장고도 아니고 온장고도 아닌 상온에서 보관할 때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실험을 한번 해봤는데요. 네. 전기 밥솥에 밥을 짓고 이제 뜸을 들이면 이제 90도 정도가 돼요. 네. 그럼 이제 뜸 들이고 나서 전기 밥통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러면 이제 60도가 되는데 그거를 꺼내니까 60도죠. 60도고 그리고 얘를 실온에 뒀어요. 네. 실온에 뒀더니 한 몇 도가 되나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그릇에 담았을 때는 60도가 돼요. 저건 이제 보온 밥통에 있을 때 온도와 똑같은 온도예요. 막 컸을 때. 막 네. 컸을 때니까 얘를 이제 실온에 두니까 점점 온도가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한 20분 정도 두니까 온도가 한 40도 정도로 내려갔어요. 42.4도 네, 나오네요. 아까 4도에서 60도가 균이 가장 잘 번식하는 온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온에 두면 한 20분만 돼도 균이 잘 번식하는 온도가 되니까 이렇게 실온에 두지 않는 것, 특히 탄수화물 식품은 실온에 두지 않는 것을 이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네. 도시락을 싸가지고 반나절 동안 들고 다니면 좀 안 좋을 수 있겠네요. 네, 그런데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네. 저렇게 균만 자라면 괜찮은데 제가
더 지나다 보면은 이제 포자를 형성할 수가 있어요. 호자요? 네, 포자. 포자? 그런 이제 곰팡이 같은 거요? 그러니까 포자는 뭐예요? 독소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 독소는 135도씨 이상에서 4시간을 가열해도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독소가 생긴 밥이라고 하면 그거는 뭐 끓이거나 뭐 어떻게 조리를 해도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도록 네. 그러니까 너무 실온에 오래 두지 않게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벨기에 이야기를 교수님께서 해주셨는데 뭐 오 교수님 국내에서도 날 더워지면 식중독 환자들이 늘잖아요. 네. 우리가 그냥 장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상당수는 식중독에 해당하고요. 뭐 가볍게 그냥 탈라고 말 수도 있지만 가끔은 폐혈증 같은 심각한 증상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식중독은 크게 두 개로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증상들 중에 먹자마자 좀 있다가 구토가 나고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구토형 식중독도 있고 하루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어제 먹은 게 뭐 잘못된지 설사를 물처럼 하는 설사형 식중독들이 있습니다. 다 각각의 원인이 이제 잠복기가 어느 정도 되냐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결국은 이런 종류의 설사형 식중독 또는 구토형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앞서 보여주셨던 그런 바실러스, 세레우스 같은 균들을 좀 미리미리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음식을 좀 뜨거운 곳에 보관해야겠다라고 하면 60도 이상의 환경에서 또는 좀 차갑게 보관해야겠다 그러면 4도 이하의 환경에서 또는 냉동 음식의 경우에는 아예 영하 18도 이하의 냉동 환경에서 보관을 해주시는 게 이러한 균들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차단해서 억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랄 내용입니다. 네. 절대 데우지 마라. 바로 치킨입니다. 이거 왜 이래요? 예, 치킨은 이제 우리가 만들면서 단백질 변성으로 소화가 안 된다 이런 내용이 많이 있는데요. 이제 한 번 데운다고 이미 변성된 단백질이 또 변성되지 않으니까 그거는 이제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치킨은 튀겼으니까 또 한 번 데우게 되면 지질이 산패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과산화 지질이 생겨서 우리가 이제 동맥경화나 간 질환의 위험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킨은 먹을 만큼만 만들거나 사서 그때그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 하나 더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 얼리지 마라. 무엇일까요? 웬만하면 더 얼리는데. 생감자를 얼리지 마라. 어머나. 임수민 어머나. 아나운서 많이 놀라셨어요? 아니, 올려두셨나요? 저는 이렇게 볶음밥 재료로 이렇게 감자, 당근 이런 거 채소 이렇게 다 잘라가지고서는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해서 폐기해서 냉동실에 얼려놨다가 꺼내서 쓰거든요. 네. 근데 얼리지 말라 감자요. 생감자를 얼리지 말라는 거예요. 생감자를 냉동 보관하면 냉동실에서 이제 조금씩 대사가 일어나면서 감자에 있던 전분이 당으로 되고요. 네. 그 당이 아스파라긴산과 만나서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물질이 생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아크릴 아마이드는 생감자에서 생기는 거니까 감자를 익혀서 냉동 보관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냉동했으니까 괜찮아는 아니고요. 얘를 다시 조리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냉동된 익힌 감자라 하더라도 160도씨 이상에 조리하거나 하면은 또 아크릴아마이드가 생길 수 있으니까 120도씨 이하에서 조리하는 거를 강구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혹시 뭐 찌개 같은 거 넣고 끓이는 건 괜찮아요? 괜찮죠. 물이 끓는 온도는 100도잖아요. 네. 아무리 염도가 들어갔다 해도 찌개 같은 거는 120도가 안 되니까 그렇게 조리해서 드시는 거 좋으니까 감자는 이제 뭐 삶거나 국을 끓이거나 이렇게 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감자는 많이 드시는 재료인 만큼 안전하게 요리해서 먹어야겠죠. 우리 김영빈 선생님 모시고 감자 요리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그 감자 보관법 배우셨잖아요. 감자를 보관하실 때는 꼭 보관을 하셔야 한다. 그러면 이렇게 네. 손질을 하셔가지고 데치세요. 데치신 다음에 냉동실에 얼려두셨다가 사용을 하시면 안전하게 드실 수 요거 있습니다. 지금 해동하신 거죠? 네, 해동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국용, 이거는 볶음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관하시는 게 좋지 절대 생으로 얼리시면 안 됩니다. 네, 익혀놓은 겁니다. 네, 익혀놓은 네. 겁니다. 데쳐서 익혀놓고요. 네, 오늘은 이제 이 얼린 감자 활용법인데요. 얼린 감자를 활용해서 감자 된장국을 끓여보려고 해요. 그리고 매칭하는 재료는요. 네. 오늘 알게 모르게 먹는 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주인공이에요? 네, 이 청경채예요. 이 청경채를 곁들이는 네, 이유가 있을까요? 청경채는 그 칼륨 성분이 많아서요. 나트륨을 배출해주고 그리고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몸속에 있는 노폐물들을 몸 밖으로 빨리 배출시켜주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괜찮은 조합이네요. 청경채를 이제 씻으셔야 되는데 네. 청경채 이제 여기
물을 부었어요? 네, 뜨거운 물을 좀 부어가지고 네. 50도 정도로 맞춰주세요. 50도 정도 만져보실래요? 50도 정도로 맞춰주시면 여기 있는 이제 그 기공이 열리면서 아니 근데 채소는 저는 찬물에 씻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하시면 기공이 열리면서 물을 더 빨리 흡수하면서 더 빨리 싱싱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네네. 유제들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되게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먼저 처음 한 사실이네요.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멸치 육수 준비하셔가지고요. 멸치 육수는 다 준비하실 수 있죠. 네, 저는 잘 못 해봤지만. 네, 멸치 육수 준비하시고요. 기본이에요, 이거를 이거. 끓여주신 다음에 된장을 넣고 네. 풀어서 끓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한 소끔 우르르 끓어오르면 우리가 해동했던 감자를 넣고 야, 이게 찌개용으로 깍두구로 네네 깍두구로 썰어서 아, 감자 된장국 맛있어요. 맛있어요. 무조건.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한 소끔 끓여주시면 네. 어떤 상태가 되냐면 미리 자, 제가 보겠습니다. 예. 오, 잘 힘이 맛있을 것 끓었어요. 같아요. 예. 네, 이렇게 구수하네요, 되있잖아요. 냄새가. 이렇게 이제 감자가 익으면 청경채를 한번 데쳐서 네. 여기다 이제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아, 이걸 그냥 넣는 게 아니라 또 데쳐서 넣는 예, 건가요? 그냥 넣으시면 풋내가 나요. 그래서 맛이 없게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살짝만 데치면 되죠. 살짝만 데쳐가지고 이렇게 푸른색 살려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한번 우르르 끓으면 마늘 대표적인 해독 아유, 식품이죠. 마늘 해독이 최고죠. 네, 많이 예. 넣어주세요. 네, 네, 많이 넣어서 이제 드셨던 여러 가지 것들과 맞습니다. 피로를 예. 제가 해소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소끔 우르르 끓으면 네. 이제 저희 아유 이제 이거 빠질 수가 점점 없습니다. 하고 네네. 고추 딱 네. 넣어주시면 네. 예쁜 감자, 예. 청경채, 아, 된장국 예. 이렇게 완성되고요. 청홍고추가 들어가야 이게 네. 네. 그렇죠. 뭔가 네네. 예쁘죠. 그래서 너무 뜨거워서 드실 수 있으니까 내가 한번 한 네. 그릇 아유 좋네요. 홍고추가 들어가야지 맛있어 보이는데 저는 이제 국자로 건질 때 이렇게 쓱 안 들어가게 제가 푸더라고요. 네. 아 이거 밥까지 매울까 같이 봐. 주셔야 되는데. 아, 일단 아우 침이 나오네요. 된장국으로 해동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유 맛있겠습니다. 아유 또 이 귀한 거를 네, 아유, 한번 감사합니다. 식혀서 감자를 드시고. 드셔보세요. 예, 예. 예리 씨. 감자가 좀 궁금해요. 감자가 잘 익었나? 맞아. 네, 그게 부드럽게. 감자가 든든하니까. 맛을 보고 싶은데 연기가 많이 나가지고 지금 시켜드세요. 네네. 어. 호흡 불어서 뜨겁습니다. 저 공깃밥 좀 주시겠어요? 저 아니, 그냥 여기서 이게 밥을 먹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얼린 감자를 네, 해동한 네, 네. 건데 하나도 그게 느껴지지 네, 않고 네, 그냥 네. 포실포실한 그 감자 맛이 네, 네. 느껴져가지고 네. 괜찮네. 이렇게 괜찮으시죠? 먹어도. 예. 네. 저는 뭐 아예 차이를 모르겠어요. 그냥 맛있는 감자가 들어가 있는데요. 아우 밥 한 그릇 좀 주시면 좋을 텐데. 네. 이게 이제 이맘때는 작년에 나왔던 감자 이제 보관해서 쓰니까 싹도 나고 참 보관하기 어려운데 알려주신 방법으로 보관해서 이렇게 찌개에 응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